서미란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태식이 서미란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저희는 20년째 만나고 있어요. 태식 씨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이 집, 원래 저와 태식 씨가 살려고 한 거였거든요. 서미란의 차가운 선언이 은주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하지만 은주는 모든 걸 뒤집을 예상 못한 무기를 찾아냈다. 과연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반 김은주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태식이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네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납니다. 슬리퍼 소리마저 남편을 깨울까봐 발끝으로 살며시 걸어가죠.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은주를 반깁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서던 이곳이에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켭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은주는 찻잎을 우려내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지만 곧 해가 떠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은주가 고개를 돌립니다. 태식이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서고 있어요. 70세가 된 남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여전히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차 드실래요? 은주가 찻잔을 하나 더 꺼내며 물어봅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아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오랜 부부가 나누는 편안함 같기도 어색함 같기도 합니다. 은주는 따뜻한 차를 태식 앞에 놓아주며 미소를 짓죠. 오늘도 일찍 나가실 건가요? 응,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태식의 대답은 늘 그렇듯 간단합니다. 요즘 들어 외출이 부쩍 잦아진 것 같지만 은주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은퇴한 남편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답답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죠.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정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42세가 된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주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방금 지은 밥까지요. 정우야, 많이 먹어라. 고마워요, 엄마. 정우는 밥을 급하게 먹어치우며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어딘가 바쁜 듯 보이죠. 은주는 아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묵묵히 뒷바라지나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태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새 셔츠에 정장 바지까지 말이죠. 은주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날 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태식을 배웅하며 은주가 말합니다. 태식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버리죠.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은주 혼자만 남겨진 공간이에요. 설거지를 하며 은주는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죠. 하지만 은주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이죠. 오후가 되자 정우가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거실에 앉아 있던 은주에게 다가가더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니? 정우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집 문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은주의 눈이 커집니다. 집 문서라니 갑작스러운 요청이에요. 무슨 일인데? 사업 관련된 일이에요. 담보가 필요해서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돼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아버지랑 상의해 봐야 할 텐데 엄마가 결정하시면 돼요. 급한 거라서요. 정우의 재촉에 은주는 고민에 빠집니다. 평생 모아온 집인데 문서를 함부로 맡겨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며칠만 빌리는 거지?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결국 은주는 안방 서랍에서 집 문서를 꺼냅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종이들이에요. 평생의 보금자리를 증명하는 문서죠. 정우에게 건네주며 은주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해. 네, 엄마. 고맙습니다. 정우는 문서를 받아들고 급하게 나갑니다. 은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불안한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불안감을 떨쳐냅니다. 저녁이 되어 태식이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에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죠. 늦으셨네요. 친구들하고 시간이 좀 길어졌어. 태식은 대충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주는 혼자 저녁을 차리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정우의 부탁도 그렇고 태식의 잦은 외출도 그렇고 뭔가 평소와 다른 하루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일상의 변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은주에게는 가족의 평안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정우가 집 문서를 빌려간 뒤로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직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정우야, 문서는 언제 돌려줄 수 있어? 아침 식사를 하던 정우가 젓가락을 멈춥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해요.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날 오후 은주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집 김 여사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죠. 은주 씨, 혹시 들었어요? 뭘 말씀이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주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비밀을 얘기하듯 목소리를 낮추죠. 1204호 집이 팔렸다고 하던데요. 1204호는 바로 은주네 집 호수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혹시 이사 가시는 건 아니죠?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집이 팔렸다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 들은 거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그래요? 그럼 다른 집하고 헷갈린 모양이네요. 워낙 비슷한 호수가 많아서.
김 여사와 헤어진 뒤 은주는 급한 마음으로 집에 올라갑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김 여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태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왜? 무슨 일이야? 김 여사가 그러는데 우리 집이 팔렸다고 하던데요. 전화 너머로 태식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하죠.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있을 리 없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정우가 뭔가 했을까요? 정우가? 설마 그런 일을. 태식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전화를 끊은 뒤 은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로 향합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김 사장이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아, 은주 씨.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마치 뭔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처럼 말이죠. 저희 집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은주 씨, 사실 며칠 전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거래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1204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정우 씨가 직접 오셔서 진행하셨는데 순간 은주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게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본인 의사인 줄 알았는데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김 사장의 말에 은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우가 집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가족들 몰래 말이죠. 새 주인은 누구예요? 섬이란 씨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일 입주하신다고 하시던데. 섬이란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은주는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들이 집을 팔았다니 그것도 가족들 몰래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우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지만 시선을 피하려 하죠. 엄마, 집을 팔았다면서?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죠.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집은 우리 평생의 보금자리인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40년 넘게 가꿔온 집을, 온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아들이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하고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상의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정우의 대답에 은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들의 논리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얼굴이 굳어 있어요. 정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평소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버지, 집을 팔았다고? 그것도 우리 몰래? 가족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계속 그들을 짓누르죠. 새 주인이 내일 들어온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식의 질문에 정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죠. 은주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믿었던 가족이, 소중했던 보금자리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정우의 창백한 얼굴과 태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 소리에 깨어납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도 함께 담겨 있죠. 안녕하세요. 서미란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은주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부동산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6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단정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섬이라는 은주를 훑어보더니 집안을 둘러봅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공간을 점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혹시 들어오셔서 얘기할까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섬이란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은주는 더욱 긴장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새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거실 소파에 앉은 섬이란은 주변을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죠. 인테리어가 깔끔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차를 준비합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섬이라는 그런 은주의 모습을 지켜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네.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드님께서 급하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빚 때문에 어려우시다면서요. 섬이란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의 사정을 이 낯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섬이란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은주는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보죠. 가족분들은 모르셨던 건가요? 매매 진행되는 걸 말이에요. 네. 저희는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섬이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뭔가 재미있는 상황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은주는 섬이란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집을 산 사람치고는 너무 자세한 걸 알고 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 집 사정을 잘 아시는 건가요? 섬이라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김은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은주는 긴장합니다. 섬이란의 목소리도 처음보다 훨씬 냉정해졌어요. 이 집, 원래 저와 태식 씨가 살려고 한 거였거든요. 순간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이 섬이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태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박태식 씨요. 김은주 씨 남편분 말이에요. 은주는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편을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섬이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태식이 섬이랑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해요. 해외여행지로 보이는 배경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들이죠. 이게 뭔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아집니다. 사진 속 태식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행복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무엇보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저희는 20년째 만나고 있어요. 섬이란의 말이 은주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러옵니다. 20년이라니, 그럼 정우가 대학생일 때부터였다는 얘기잖아요. 20년요? 태식 씨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희는 연인 사이예요. 은주는 소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20년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여자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이 집을 사라고 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급하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해서 기회가 된 거죠. 섬이라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은주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얘기인데도 말이죠. 태식 씨는 은퇴하신 뒤로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이 집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요. 은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이란의 말은 계속 이어져요. 사실 좀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실 줄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섬이라는 시계를 보더니 대답하죠. 계약서상으로는 이번 주 안에 비워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죄송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 집이 섬이란 소유가 된 상황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칠 뒤에 이사 올 예정이니까 그때 또 뵐 수 있겠네요. 섬이란이 일어서자 은주도 따라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어떻게든 현관까지 배웅해야 했어요. 태식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곧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들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의 배신은 그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 20년간의 속임수, 그리고 이제 와서 알게 된 냉혹한 현실. 은주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모두 허상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태식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얼굴로 자신을 마주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은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섬이란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식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 섬이란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죠. 오후 3시쯤 태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은주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은주의 모습을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가와요.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은주는 태식을 올려다봅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 맞나요?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은주가 그동안 진짜 태식을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미란이라는 사람. 아세요?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혈색이 사라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죠. 은주는 그 표정만 봐도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태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서 태식과 마주 섭니다. 오늘 왔어요. 새 집 주인이라면서요. 은주야, 그건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만나고 있다면서요. 은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태식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서미란이 보여준 사진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동안 출장이라고 하신 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20년이 빠르게 되감아졌습니다. 태식이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던 때들, 친구들과 만난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들, 그리고 점점 줄어든 대화와 관심. 모든 게 이제야 설명이 되었어요. 20년 전 정우가 대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태식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은주는 남편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었죠. 오히려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때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만났다고 했지? 은주가 갑자기 20년 전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죠. 미란이가 그때 신입사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태식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지만 변명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년이나?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미란이가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고, 은주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요? 정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부업을 하고 시댁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힘들까봐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말이에요. 미란이는 저와 달랐어요. 세련되고 독립적이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주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이었지만 적어도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태식은 거실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등을 돌린 채 묻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해요. 은퇴하고 나서부터요. 이제 정우도 다 컸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미란 씨한테 주려고 했던 거군요. 은주야, 미안해. 태식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20년 늦은 사과였어요. 은주는 천천히 돌아서서 태식을 바라봅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이미 늦은 후회였어요. 은주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25의 어린 신부였던 자신이 29의 태식과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때 말이에요. 그때 태식은 은주에게 약속했었죠. 평생 함께하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주자고. 기억나요? 신혼여행 갔을 때 약속한 거요. 무슨 약속? 평생 서로 지켜주자고 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약속이 무거워진 거예요? 은주야, 2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살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보다 섬이랑과의 사랑이 더 컸던 거겠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우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야, 정우는 몰라. 그럼 집 문서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정우가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미란이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냥. 태식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낍니다. 정우의 절망적인 상황, 태식과 서미란의 계획, 그리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타이밍. 모든 게 은주에게는 불행한 우연이었지만 태식과 서미란에게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주의 질문에 태식은 한참을 고민합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와 20년간 사랑한 여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란 씨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주는 예상했던 답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가 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정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죠. 아버지가 정말,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대.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지만 태식은 시선을 피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은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침실에서, 태식은 거실 소파에서, 정우는 자신의 방에서 각자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차를 끓이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일찍 나갔고 정우는 방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는 혼자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놓고도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역력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정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하고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은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아버지와 그 여자일. 정말 몰랐니? 정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솔직히 몇 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은주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까지 알고 있었다니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알게 되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정우의 답변에 은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들 나름대로는 엄마를 생각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준 셈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 때도 아무 말 안 한 거니?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 절박했던 상황이었다는 걸 은주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 3억? 아니, 이제는 더 늘었을 거예요. 은주는 한숨을 쉽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다 갚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럼 집값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니? 네. 그래서 더 급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은주는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걱정이 앞서죠. 점심때가 되어 태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아마 집안 상황 때문에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정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알고 있지? 태식이 아들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데. 태식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은주가 보기에는 자신의 잘못을 정우에게 떠넘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우 혼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20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은주의 말에 태식이 할 말을 잃습니다. 정우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죠.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가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한 뒤로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아내는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은주는 정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언제 친정에 갔어? 한 달 전에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진작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엄마 걱정만 더 늘릴 텐데. 은주는 아들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몰래 파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우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진짜로 다른 방법은 없었니?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우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봅니다. 한 달 전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도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은주가 태식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태식은 눈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때는 미란이와 집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 은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서미란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돈을 아꼈지만 아들의 위기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한 거였구나.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단 차라리.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말씀드리면 어차피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그리고 달리 방법도 없었고, 정우의 말에 은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각자의 이유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 결과로 자신만 혼자 남게 된 거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은주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태식은 서미란과 함께 살 계획이고 정우는 빚 때문에 정신없고 은주만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제가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드릴게요.
내 형편에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우의 말은 고마웠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67세의 나이에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짐 정리를 시작해야겠어. 은주가 조용히 말합니다. 태식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우가 다시 한번 사과하지만 은주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태식과 함께 고른 가구들, 그리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걸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펴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은주는 혼자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아침 일찍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정우는 빚쟁이들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웠어요. 67세의 은주가 40년간 쌓인 추억들을 혼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은주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 태식이 정리해뒀던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씩 꺼내보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의 손에 들린 건 25년 전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태식이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받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태식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우가 매매한 집 문서에는 태식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었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전 직장 후배인 윤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호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웬일이세요? 지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있니?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은주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호는 놀라면서도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 지호가 은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5세의 지호는 여전히 날렵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은주가 발견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이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25년 전 계약서에는 분명히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최근 매매 계약서에는 태식 오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지호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한쪽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한 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정말? 네, 하지만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명예 변경 과정도 확인해야 하고요. 지호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은준의 집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응? 15년 전에 명의가 태식 오빠 단독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니 동의서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네요. 그게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거거든요. 은주는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호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동료들과 상의하더니 점점 확신을 갖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거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네, 우선 명의 변경 과정에서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고 최근 매매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지호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지호 이모. 정우야, 오랜만이구나. 지호는 정우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럼 제가 한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정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빚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 개인회생을 하면 빚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고 집도 지킬 수 있거든. 은주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저녁 무렵 태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지호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은주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지호야, 웬일이야? 오빠, 오랜만이에요. 태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주가 발견한 서류들과 지호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15년 전에 명예 변경할 때 언니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태식아, 솔직히 말해봐. 15년 전에 왜 명의를 바꾼 거야? 은주의 질문에 태식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때 미란이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였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명의를 바꾼 거야?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치밀함에 오히려 놀랐어요. 오빠,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언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지호의 말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집 매매가 무효가 되고 미란 씨한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거예요. 은주는 처음으로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은 처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은 거였어요. 일주일 뒤 법원 조정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지호와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태식과 서미란이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호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최근 매매 과정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벗어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답변했습니다.
15년 전명의 변경은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최근 매매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정당하게 처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호가 즉시 반박했어요. 부부 공동 재산임을 증명하는 최초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명예 변경 시 배우자 동의서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더니 태식을 향해 질문했어요. 박태식 씨, 15년 전명의 변경 시 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과 같습니다. 조정위원의 지적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미란이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죠. 그럼 서미란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매 계약 시 이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미란이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등기부상 박태식 씨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하지만 박태식 씨와 20년간 교제하셨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 집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태식 씨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서미란의 대답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20년간 만나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정위원이 다시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5년 전 부부 공동명의 취득은 명확하고 일방적 명의 변경의 법적 하자도 인정됩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호의 반박에 상대방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서미란 씨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집도 못 갖고 돈만 날리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서미란이 태식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죠. 태식 씨, 이런 일이 생길 줄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미란아, 나도 몰랐어.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서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은주가 먼저 대답했어요. 동의합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미란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송으로 가봤자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그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은주는 지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지호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언니,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얻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뒤에서 태식이 다가왔어요. 은주야. 은주가 돌아보니 태식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래도 집은 지킬 수 있게 됐잖아.
그건 제가 찾은 거예요. 당신이 준 게 아니라.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란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태식의 대답에 은주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태식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어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거였죠. 집에 도착하니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집을 지켰다.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됐어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은주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미소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공간이 되었거든요. 정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뒤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주가 정우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뭔데? 그날 제가 집을 팔 수 있었던 이유. 지호 이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은주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지호에게 문의해 봤더니 며칠 전에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위임장을 써줬기 때문이래. 위임장요? 응, 집 문서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몰래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 준 거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제가 집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지호가 조사해 보니까 위임장에 아버지 서명이 되어 있더라고. 정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혼자 결정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이용한 건가요? 은주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너도 급했고 아버지도 미란 씨와의 일 때문에 복잡했을 테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도 안 드리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나가보니 택배였어요. 은주 앞으로 온 소포였죠. 엄마, 택배 왔어요. 은주가 소포를 열어보니 지호가 보낸 법원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언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언니 집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은주는 지호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실까요? 정우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돌아올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정우야, 어떤 가족은 함께 있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법원 조정 이후 서미란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20년간의 관계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것도 태식의 선택이었죠. 엄마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 은주의 대답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은주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태식과 정우를 위한 장복이나 집안일로만 나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은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안 좋아한다고 사지 못했던 나물들, 혼자 먹기에 딱 좋은 소분 포장된 반찬들. 작은 것들이지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은주 씨,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태식 씨는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김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를 읽었거든요. 저녁 시간 은주와 정우는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제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용돈 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도 내 가족 생각해야지. 수진이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이도 데리고. 은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우의 가정이 다시 복구되는 거였어요. 정말? 언제? 다음 주에요. 제가 개인회생으로 빚 정리를 하고 새 직장도 구하니까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아들을 위해 기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예뻤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 은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처럼 은주의 눈빛도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주에게는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습관으로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일어났어요.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은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